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 믿을 수 있나요? 2025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의 한 공장 건설 현장. 한국인 기술자 300여 명이 수갑에 채워진 채 미국 이민 당국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살인? 마약? 테러?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 한국 기업의 직원으로 미국의 공장을 짓기 위해 파견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고작 11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말이죠. 하지만 이 충격적인 장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본 현장의 한국인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날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한국인들에게만 신분증을 요구했어요. 다른 나라 직원들은 그냥 두고 말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하필 한국인들만? 사실 이 공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으로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완공되면 8,500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었죠. 조지아주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두고 지역 최대 경제개발 사업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환영한 프로젝트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환영받던 프로젝트의 현장에서 환영받던 한국인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역사상 단일 사업장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작전이라고 미국 당국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마치 테러리스트라도 소탕하는 것처럼 말이죠. 475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중 300여 명이 한국인이었죠.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산하국토안보수사국의 스티븐 슈랑크 특별수사관은 뉴스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큰 성과를 이룬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장은 조지아주 정부로부터 지역 최대 경제개발 프로젝트라는 찬사를 받았던 대표적인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이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직접 요청해서 짓고 있는 공장에서 미국이 직접 한국인들을 체포한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엔지니어 김모 씨의 증언입니다. 갑자기 검은색 방탄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밟고 파견된 직원들인데 마치 도망자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말합니다. 수갑을 채우고 체인으로 묶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투자를 유치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강경, 이민 단속이 충돌하면서 현지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어떤 거래가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투자 유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글쎄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일단 그날 현장의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죠. 단속이 시작되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만 잡아가는 거냐? 우리는 합법적으로 여기 와서 일하고 있다. 한국인 직원들의 항해 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죠. 규정 위반입니다. 따라오세요. 규정 위반이라? 정말 그럴까요?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파견된 직원들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단속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도 실수를 깨달을 거야. 곧 사과하고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실제로 며칠 후 구금되었던 한국인들이 석방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통한 것처럼 보였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같은 상황 재발을 막기 위해 기업 20곳과 선제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유화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투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의 문제였습니다. 미국 상무부 관계자의 말이었죠. 언론들도 이런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한미 간 외교적 해결로 위기봉합, 투자 계획은 정상 진행될 전망. 정말 그럴까요? 한국 기업들도 처음에는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시적인 차질은 있겠지만 미국과의 협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였죠. 미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투자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미국도 뒤늦게 한국 투자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석방된 한국인들의 증언을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어떤 기술을 다룰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단순히 신분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미국 직원들한테도 우리가 뭘 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단순한 이민 단속이라면 왜 그런 질문들을 했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석방된 이후에도 미국 측에서 계속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하면 안 되냐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미국 직원들을 가르쳐 달라는 거였어요. 가르쳐 달라고요? 여기서부터 뭔가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475명을 체포한 대규모 이민 단속 이후 미국 전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단속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로이터와 시킹알파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단속을 성공 사례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사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공식 발표였어요.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한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 모든 일이 시작된 배경부터 알아야 합니다. 2025년 중반,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려던 관세율은 25%였어요. 엄청난 수준이죠. 그런데 미국이 제안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관세를 15%로 낮춰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바로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8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488조 원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국의 1년 국가 예산이 약 600조 원 정도입니다. 국가 예산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건 단순한 돈만이 아니었어요. 기술 이전까지 요구했거든요. 공장을 짓는 건 좋은데 미국인들을 가르쳐야 해. 우리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넘겨줘야 해. 사실상 한국의 핵심 기술을 모두 넘기라는 소리였습니다. 더 가관인 건 비자 문제였어요.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는 특별 비자 쿼터를 주면서 정작 가장 많은 투자를 약속한 한국에게는 비자 하나 제대로 안 주겠다는 거였죠. 한국 정부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미국 측이 계속 요구하는 건 투자와 기술 이전뿐이었어요. 우리 국민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배터리, 반도체,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한국의 기술을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투자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기술 탈취였던 거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이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 돈과 기술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왜 미국에 투자하려 했을까요? 미국 시장의 중요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마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동맹국끼리 서로 윈윈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대기업 임원의 말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진짜 속내는 달랐습니다. 9월 4일 조지아주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그 증거였어요. 단속 과정에서 미국 당국자들이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물어본 질문들을 다시 보세요. 어떤 기술을 다루나? 어떤 공정을 담당하나? 이 기술을 미국인에게 가르칠 수 있나? 이건 단순한 신분 확인이 아니라 기술 조사였던 거죠. 그리고 석방 이후에 온 연락들. 다시 와서 일해도 되는데 미국 직원들을 훈련시켜줘야 해. 기술 매뉴얼을 영어로 번역해서 넘겨줘야 해. 이제 미국의 진짜 계획이 보이시나요? 한국 기업들을 불러들여서 투자와 기술을 받아낸 다음 한국 직원들은 쫓아내고 미국인들이 그 기술로 공장을 운영하겠다는 거였어요. 완벽한 기술 탈취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계산착오를 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반응을 완전히 잘못 예상한 거였습니다. 그러자 한국 기업들이 내린 결단은 미국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이 정도면 굴복할 법도 안 돼. 미국 측이 생각한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한국 기술자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다. 6조 원을 이미 투자한 조지아 공장 가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더 강하게 나왔죠. 출장 금지 전원 귀국. 미국에 파견된 모든 직원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한국인 무비자 고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는 다른 기업들도 미국에 사람을 보내는데 위축될 것? 업계의 반응이 이거였어요. 그러자 도미노 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 공장 건설 일정을 재검토. SK하이닉스 인디애나 메모리 공장 공사 일부 연기. 현대제철, 한화솔루션, HD현대도 현지 프로젝트의 일정과 계획 보류 조정. 한국의 주요 기업 22곳이 동시에 미국 투자를 일부 조정 및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40조 원에 달하는 계획이죠.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국 미국 투자 정책 재검토. 한국 기업 투자 지원으로 간접적 경고 메시지 전달. 주요 미국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였어요. 미국이 그토록 원했던 기술들이 모두 중국으로 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 중국의 체리 자동차와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로 신규 수주 확보.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의 생산 공정 업그레이드. 현대자동차 중국 전용 전기차 모델 개발. 미국이 한국을 밀어냈더니 한국이 중국으로 간 거였어요. 이게 미국이 원했던 결과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은 급하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발생한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해라고요? 이게 오해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 기업 CEO들의 반응을 보세요. 미국은 우리를 파트너가 아니라 호구로 봤어요. 투자하라고 해놓고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와 어떻게 사업을 해요? 이번 일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신뢰라는 게 한번 깨지면 복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더욱 아이러니한 건 미국이 쫓아낸 한국 기술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환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호주에서는 한국 기업 대상 세금 혜택 및 지원을 하고 있고, 인도는 한국 반도체 전문가들을 위한 전용 연구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버린 것들을 다른 나라들이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미국이 얻은 건 뭐였을까요? 조지아주에 있는 빈 공장 하나. 그것도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제대로 돌릴 수도 없는 공장이요. 488조 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140조 원의 투자를 날려버렸고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잃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동맹국의 신뢰를. 미국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번 사태로 미국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단기적으로 140조 원, 장기적으로는 그 몇 배가 될 것?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중국으로 향하면서 미국의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향후 다른 나라들의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참으로 아이러니한 결과였습니다. 미국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다가 가지고 있던 것마저 모두 잃어버린 거예요. 욕심이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딱 이 상황을 설명하는 말 같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비슷한 게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미국이 한국을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약속을 어기고 배신한 건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상대방을 이용 대상으로만 보면 결국 자신이 손해본다는 것. 세 번째, 진정한 파트너십은 서로 존중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 미국이 교훈을 제대로 배웠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사태로 인해 글로벌 투자 환경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점이에요. 한국 기업들은 이제 미국만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유럽,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투자처를 다 변화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그 선택지에서 점점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갑을 채운 순간 미국은 488조 원의 기회를 잃었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을 요약하는 한 문장입니다. 때로는 작은 행동이 큰 결과를 만들어내죠. 미국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그 순간 사실상 자신들의 경제적 미래에도 수갑을 채운 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이런 행동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 과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국제적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도 함께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중단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